네, 오늘 모신 분은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요즘 AI 시장 정말 발전이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숨가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없습니다. 네, 요새 AI 뇌 크기가 100만 배 3년 동안 커졌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 어느 정도 지금 성장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 뇌에 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고 뉴런하고 뉴런을 연결하는 회로를 시냅스라고 해요. 시냅스가 대략 한 100조 개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 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를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LLM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 시냅스의 개수가 인간 전체 뇌 크기의 10분의 1 정도까지 커진 거예요. 아직은 인간 수준까지는 도달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거는 지난 3년간 동안에 뇌를 더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더 똑똑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검증한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인간의 지적 수준에 비슷한 수준으로 빨리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100만 배가 똑똑해진 건 아니지만 인간 뇌의 10분의 1 규모로 뇌가 커지면서 특정 분야에서는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을 해갔고 이제 그게 완전히 새로운 그 시장 트렌드인 에이전트 AI나 피지컬 AI라고 물리적 세상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인가요? 요즘 우리 미국에서 나오는 소식들 보면은 그 빅테크 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력 감축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능력을 전부 이제 추월하는 거잖아요. AI 거기에다 플러스 로봇 또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또 그렇죠. 휴머노이드. 아 이거 정신이 없는데 네.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추월당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의 직업이 사라질 곳이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직업이 사라지지는 않을 텐데요. 동일 직업에서 하는 역할, 태스크는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미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또 제가 작년부터 여러 차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이분들이 원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인공지능 만드는 데 기여했던 분들이죠. 근데 미국이 아마 고용시장이 유연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20대 연구개발자의 30% 이상이 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0% 이상을 해고됐다는 얘기는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들을 안 뽑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입사원들의 취업률이 50%밖에 안 돼요. 아, 네. 그건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 예를 들면 3, 4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지적 노동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개발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었어요. 그 월급도 상당히 높았고요. 한국도 똑같았었습니다. 근데 그 필요 인력이 급격하게 줄고 있고요. 가트너 표현에 의하면 2030년 이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4년 내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70에서 80%가 사실은 직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거라고 예측도 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그 비슷한 부분이 거의 모든 지적 노동을 하되 반복적 지적 노동을 하는 데는 다 임팩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고객센터나 콜센터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다른 분야 중에 하나가 법률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도 굉장히 생각보다는 생산성 부분뿐만 아니라 변호사들 또는 법률가들이 일하는 방식을 변화하도록 기술이 오히려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하나를 더 좀 충격적인 네. 말씀드리면 요즘 전 세계에서 겁먹고 있는 게 중국의 제조업인데 그 중국의 제조업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크 팩토리라고. 그러니까 다크 팩토리는 뭐냐면은 공장 내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불을 켜야 될 필요도 없고 난방을 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아, 그래서 네. 다크하니까 뭔가 어둠의 세계, 뭔가 범죄가 떠올랐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그래서 샤오미 공장도 그렇고요. 또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유력한 상당수의 전기 자동차 공장들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로봇, 산업용 로봇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크 팩토리가 지금 어디로 옮겨가고 있냐면 다크 레버러토리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적 노동의 끝판왕은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연구 개발하는 연구소도 연구원들이 없어지면서 로봇과 인공지능이 그걸 대체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런 변화에 해당이 되는 건 거의 모든 지적 노동에 임팩트를 주기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최근에 나왔던 그 이병헌 배우 주연의 그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가 네, 갑자기 떠오르는데 거기에서 그 자기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되는 그러니까 해직이 당하고 그 직업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경쟁자들을 하나씩 없애지만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로봇이 다 차지하는. 차지하는. 네, 그게 정말 이게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 중국은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국가 자본주의를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죠. 그래서 너무나 자본주의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고용이나 안정성보다는 기업과 또 국가의 경쟁력을 위한 이제 산업 경쟁력에 훨씬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움직여가고 있는 예를 들면 물리적인 생산성 공장이죠. 이거에 대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동화, 자율화가 이제는 지적 노동으로 옮겨가고 있고 이거는 막을 수 없는 트렌드죠. 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좀 의외인 게 사실 그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되자 이런 쪽이 앞으로 미망한 직업이다. 네. 계속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 기술과 관련된 직업들이 더 빨리 사라진다라는 게 좀 의아하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3, 4년 전에 취업 준비생들 중에서 가장 많이 육성을 했던 게 개발자 양성 네.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했어요. 뭐 100만 명 개발자를 양성한다든지. 근데 이제는 오히려 1년 차,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1년 차부터 해서 한 10년 차 사이에 개발자 그룹들은 필요성이나 수요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다른 임팩트를 뭘 주냐면 그래도 초기에 예를 들면은 그 사회 초년생으로 나와서 가진 경험을 하고 10년, 20년 지내야지 이 사람이 전문가가 되잖아요. 근데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잃기도 하는 거죠. 네. 상당수가. 그게 산업구조를 바꿔가고 있고 산업구조 바꾸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이미 시작된 미래인 거고 특히 한국에서야 여러 제도적인 걸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또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완충을 만들어 갈까 정부도 그렇고 많은 기업이 고민하는데 중국과 미국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로 해고하고 바로 기계로 바꾸고 바로 생산성을 높여서 채산성뿐만 아니라 국제적 경쟁력을 올리려고 대단히 크게 충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사실 훨씬 더 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 AI가 등장하고 나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학교의 그 풍경, 그 다음에 직장의 그 환경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변했다면서요?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일단 뭐 저도 교수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똑같은데 이제 교수님들이 하던 일방적인 강의 방식이 완벽하게 한계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제 친구 교수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막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생이 손을 든대요. 교수님 그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는데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요즘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주요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교수님, 야, 너 그거 누가 그러는데? 그랬더니 지금 제가 챗GPT 켜놓고 있는데 챗GPT가 그래요. 그럼 교수님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10년, 20년 전에 공부했던 걸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예를 들면 태블릿이나 랩탑 띄워놓고 거기다가 아예 뭐 챗GPT가 됐든 제미나이가 됐든 저희 회사의 구버 같은 거 그냥 띄워놓고 나서 얘한테 직접 물어봐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식을 전달을 그것도 일방적으로 원웨이로 전달하던 교수님이 강연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인간에서 더 강력하게 기계 또는 인공지능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대학을 들어가는 입학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네. 실제로 미국만 하면요, 지난 4년 동안에 그 SAT라고 하죠. 우리로 따지면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의 수가 준 게 아니라 그 학생의 비율이 10%가 줄었어요. 어떤 의미죠? 이제 대학을 안 간다는 거죠. 굳이 갈 필요가 없다. 네, 굳이 갈 필요가 없고 대학 교육의 의미가 없다. 여기에다 부르짖은 곳이 팔란티어입니다. 대한민국 분들 중에서 미장하시는 분 중에 팔란티어 투자하시는 분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팔란티어가 작년부터 뭘 했냐면 우리 이제 대학 졸업생 안 뽑는다. 쓸데없이 4년 동안에 의미 없는 공부한 애들 뽑는 게 아니라 똑똑한 고등학생 아이들을 뽑아서 우리 인공지능 기술을 가르치겠다. 이걸 이제 작년에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 올해부터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학 교육에 관련된 지적 노동 또는 지적 교육에 해당이 되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아진 거죠. 그 얘기는
좋은 대학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이 여전히 명패로서 시장에 움직여 오긴 했었죠. 이런 뭐 난 서울대 나왔어, 난 하버드 나왔어 하면서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일종의 퀄리피케이션 되어 있는 졸업장에 대한 위력이 전 세계적으로 낮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교육 방법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일방적인 선생님들의 강의를 하고 앞에서 판서를 하거나 슬라이드 띄워서 하는 게 아니라 또 시험도 예를 들면 숙제 내주고 와갖고 시험 푸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토론식으로 바뀌고 핸즈온 랩이라고 해서 실제로 실험을 하고 실제로 시험을 하는 형태, 같은 형태로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해서 자기 혼자 공부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과는 토론을 하고 공감 교감을 하도록 하는 것을 훈련하는 형태로 대학교가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고등학교는 아예 선생님을 뽑지 않은 고등학교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의 알파 스쿨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선생님이 없어요. 오전에는 아예 AI 갖고 공부를 하고요. 오후에는 학생들만 모여가지고서는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면서 일을 하는데 여기에 스폰서들이 돈이 몰려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무슨 피터 테일이 운영하고 있는 데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일론 머스크가 펀딩을 대주면서 이 결과를 보고자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고등학교에 지난 200년간 유지해왔던 강의 중심의 지식 전달하는 체계가 무너지면서 그 양상도 바뀌고 있고 풍경도 바뀌지만 이게 아마도 산업 구조를 크게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던 장면들이 떠오르네요. 그 미국의 대학 교수들이 우는 사람이 있고 화를 내면서 막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를 어떻게 너네가 이 답을 낼 수가 있냐. 막 그러면서 그 회의감을 느끼면서 좌절하는 그 영상들이 네.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그렇군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박사 학위 받고 포스트닥 하고 그리고 교수로도 정규직 교수가 아니라 강사면서까지 교수 위치에 올라오는데 10년 동안 또 길게는 15년 이상 동안에 자기 분야를 파고들면서 연구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 단기간 내에 뛰어넘었다는 거에 좌절감이 있죠. 최근에 제가 잘 아시는 그 모 대학 그러니까 서울연고대 대학 교수 한 분 중에 전임 총장 중에 한 분하고 제가 식사를 같이 했었어요. 친한 분이신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전공했던 정보 파일하고 데이터를 모아서 인공지능에게 업로드 시키고 요즘은 정년퇴임을 하셨는데 이 친구하고 대화 나누는 게 본인 취미신 거예요. 파일 업로드 하시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전 세계적인 석학이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단연컨대 자기를 뛰어넘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세계적인 석학을.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다른 데서 계속 들어오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계속 학습이 되면서 막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RAG라고 해서 검색 기법을 사용하는 것하고 저희 회사 예를 들면 루시아라든지 아니면은 구버 서비스에는 추론 기능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추론 기능은 LLM이 학습한 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깊게 생각을 합니다. 체인 오브 소트라 그러는데 자기가 어떤 생각한 결과를 자기가 다시 곱씹어보고 그리고 이게 맞아 하고 자기가 질문을 던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조사한 것들에 대한 걸 다시 검증을 하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해가요. 이 기술이 지난 1년간 동안에 발전하면서 명실상부하게 데이터하고 정보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고 정답이 있는 것들은 확실히 인간을 뛰어넘기 시작한 거죠.